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3월 지난달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1년 내내 1년 넘게 이어지던 마이너스 행진을 끊고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제 기업들에 대한 특례 지원 그리고 고용안정지원금 이런 게 도움이 됐겠죠. 아무래도 고용 동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박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그 3월 고용지표 뭐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네, 방금 앵커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 저희들이 보통 고용지표 할 때 작년 같은 달에 대비한 취업자 증감으로 흔히 표현을 합니다. 네네. 말씀하시는 대로 지난 2월까지는 계속 감소세였다가 3월부터는 증가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2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해서 47만 명이 감소를 했는데 예. 3월에는 31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네. 요거를 분야별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IT나 이 전문 과학 기술 분야에서 증가세가 확연히 이제 나타났고요. IT 쪽에서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계속 감소가 반복이 되던 대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네. 감소세는 여전한데 감소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게 특징적이고 또 제조 분야도 반도체나 자동차 등으로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조금 회복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취업자 감소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 공공 부분 중심으로 한 정책의 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수출 확대나 내수 개선 이런 측면에서 민간 일자리도 이제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면 서비스 쪽 감소폭이 더 줄었다. 이거는 아무래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 좀 완화되고 그다음에 뭐 기저 효과도 얘기하는데 뭐 이런 것들 좀 영향을 미쳤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저 네.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에 3월 달, 4월 달로 코로나 확산 이후에 저희가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충격 때문에 예. 일자리에 충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있는데 다만 지금 상황은 단순하게 기저 효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자리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IT 부분이 늘어났다는 말씀도 좀 눈에 띕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아시겠습니다만은 IT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오히려 기업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오히려 부족하다 이런 호소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대 취업이 많이 증가했는데요. 그게 제조뿐만이 아니고 정보통신 분야, 전문기술 분야 이런 분야들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도 조금은 나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무래도 이런 IT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늘어난 거는 정부에서 뭐 공공 일자리라든지 이런 정부 일자리 사업 이런 게 또 영향을 좀 주지 않았겠습니까? IT 분야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민간 기업 중심으로 그렇게 창출되는 일자리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공공 일자리 부분은 어떻게 영향을 줬을까요? 네, 공공 일자리도 영향을 미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이제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시는 네. 그 60대 이상 고령층 일자리 문제인데 그 부분 분명히 보건복지나 공공행정 분야에 종사하는 그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기는 했는데 예. 그게 60대 이상 취업자 증가의 한 절반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 부분에서도 건설이라든지 운수라든지 대다수 업종에서 예를 들어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단순하게 정부 공공 일자리의 효과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60대가 옛날에는 환갑 지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렇습니다. 한창 아직 일할 텐데. 예. 그렇죠? 네네. 계속 또 일을 하셔야 하고요. 예. 앞으로 이런 고용 회복세 좀 계속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최근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4월 이후에도 계속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나 국내 연구기관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당초보다 조금 높게 상향 조정하고 있고 예. 최근에 수출 증가세, 그다음에 생산 확대 추세, 그다음에 소비 심리 지수도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진다면 역시 고용도 뒤따라서 예. 조금 회복되는 그런 추세로 나아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변수가 예. 코로나 상황인데요. 예. 매일 코로나 감염이 확산된다든지 이에 따라서 방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에는 고용 회복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 또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조치와 함께 최근 이런 회복세가 네.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민간 쪽 중심으로 해서 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어떤 구체적으로 혹시 뭐 그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그 뭐랄까요 지원한달까요? 이런 게 있습니까? 결국 일자리는 기본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는 민간 기업에서 만들어내야 되고 네.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고용 유지. 대통령님께서 예. 뭐 아시는 대로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요 산업 분야 CEO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정부 지금 방향은 그런 분야를 비롯해서 디지털 아니면 저탄소 등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 기업에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역할이고 다만 갑작스럽게 이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민간 일자리 확대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청년들 채용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네.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디지털 일자리 중심으로 청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 장려금 형식으로 그런 예. 사업들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뭐 또 어떤 분은 이게 또 그 정부 일자리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네. 뭐 저희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디지털 분야 중심으로 해서 기업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관계부처,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할 것 없이 관계부처 간에 협업해서 각 분야별로 또 기술 수준별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기업이 요구하는 그런 직무 역량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최근에 혁신 훈련 기관을 중심으로 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예. 각 부처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고용노동부 박과진 차관과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박 차관님. 네네. 국민취업지원재단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형 네네, 실업급여라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거 시행 100일 넘겼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선거가 좀 어떻습니까, 이건? 지금 현재 이제 3월 넘어서 4월인데요. 예. 저희가 연간 당초에는 한 59만 명, 그래서 조금 추경으로 늘려서 64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예. 연초에 신청이 많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24만 명 정도가 이미 신청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필요한 상담도 하고 취업활동 계획도 세우도록 하고 또 필요한 저소득인 분들에 대해서는 구직 촉진 수당으로 수당도 지급하고 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 말씀하시는 구직 촉진 수당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구직 왜 그러냐면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고용보험 제도가 예를 들면은 중간에 일을 하다가 중간에 실업되신 분들한테는 실업급여를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이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훈련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이를테면 청년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집에 계시다가 새로이 노동시장에서 일을 찾는 분들, 특히 저소득인 분들은 실업급여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힘듭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훈련도 해야 되고 취업 알선 서비스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적절한 소득이 보장이 안 되면 이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직 촉진 수당 하는 이름으로 적절한 이제 어느 정도 큰 도움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예. 한 50만 원 정도를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제2차 고용 안전망 내지는 실업 부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네. 조만간 ILO 그 핵심 협약 비준 절차 마무리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주요 내용이 좀 어떤 겁니까?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예. ILO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이게 유엔 산하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국제 노동 기구라고 부르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WHO 뭐 이런 게 세계 보건기구처럼 네네. 유엔 산하 기구고 노동 분야에 있어서 이제 국제 규범을 마련을 하고 또 그거 각국의 준수토록 권고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ILO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190개 정도의 규범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4개 분야의 협약을 기본 협약 내지 핵심 협약이라고 합니다. 아동 노동을 금지하자, 예.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하자, 강제 노동을 금지하자. 또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결사의 자유 또는 단결권을 보장하라 하는 게 이제 결사의 자유 협약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동노동 금지나 차별 금지 분야는 다 협약을 비준을 했는데 예. 이번에 2월 국회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2개 협약, 그다음에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정부에서 이 4월 중에 3개 협약의 비준서를 ILO에 기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년 뒤에 ILO 협약이 국내에서도 적용을 받게 됩니다. 1년 뒤부터요? 제가 예. 하나만 설명드리면은 네. 결사의 자유 협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규범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근로자나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단체를 수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그 자율성을 보장하라. 이런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 하나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네. 최저임금 전원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 이번 정부의 어쩌면 마지막 최저임금 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뭐 일단 절차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3월 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음 주 지금 예정은 4월 20일이죠. 20일에 예.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에는 통상 근로자 측의 생계비, 생활비 문제나 경제나 고용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최저임금을 심의 결정하는데요. 올해 상황을 보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물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 조금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요구가 좀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예. 코로나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 주로 이제 그 선상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요 소상공인들의 또 의견도 저희가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최임위에서 각계 대표들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도 듣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 경제 고용 지표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좀 논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과 얘기 나눴습니다.